아니, 왜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건데요? 알릴 의무 위반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여보, 응? 우리도 상해보험 하나 들자. 상해보험? 내 친구 영숙이 알지? 영숙이 아는 동생이 보험하는데 좋은 상품이 있다더라. 아는 사람이 좋다고 들어달라면 다 들어줄 기가? 아이고, 이도 참. 뭐 누가 다 들어준다나. 우리 상해보험 없잖아. 살다가 무슨 일 생길 줄 알고 사고 나는 거 한순간이다, 여보. 그럴까? 그럼 연락해 놓는다. 하긴 하나 들어둬서 나쁠 건 없지. 잘 생각하셨습니다. 여기 계약서랑 서류 읽어보시고 작성 좀 해주세요. 아, 예.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동그라미에 체크. 오토바이 운전? 자기 오토바이 없잖아. 안다. 옆에서 방해 좀 하지 마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 여기에 체크. 그렇게 남편은 10년 전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직장 다닌다고 고생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아휴, 아직 창창한데 벌써 은퇴라니 기분이 시원섭섭하네. 그나저나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걱정 마세요. 내 반찬 가게 꽤 잘 되니까 당신 한 명은 안 굶길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보, 왜요? 네 오토바이 하나 사면 안 될까? 오토바이? 다 늙었어 무슨. 그러고 너무 위험하다. 에이, 다 늙었다니. 비싼 오토바이 산다는 게 아니고 작은 거. 집에 있으면 뭐해. 오토바이 사서 당신 가게 배달이나 해주려고 그러지. 배달기사 부르면 되는데. 가까운 곳은 배달기사 부르면 돈 아깝잖아. 마누라 걱정 안 하게 가까운 곳만. 집에서 놀면 사람이 처진다니까. 응? 알겠어요. 대신 진짜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봐라 빨리. 아유, 진짜. 남편은 은퇴 후 오토바이를 샀고 관할 관청에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와 같은 보험사에 이륜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자, 로이어 빌라제 출발해볼까? 아까봐라. 어떻게 해야 되노?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길한데요. 남편은 오토바이를 탄 지 이 수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밥도 잘 챙겨 먹고 있고. 아직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네. 연락 오면 알려줄게. 그래도 너가 알아서 잘 처리해줘서 엄마가 좀 낫다. 고맙다. 여보세요? 이정수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하셨죠? 네. 안타깝지만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되는데요?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오토바이 사고였죠. 보험 기간 중에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으셔서 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네? 알릴 의무 위반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것도 참 허망한데 또 보험사와 분쟁까지 발생했습니다. 순일 씨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로이어에 의뢰된 사건들이 다 사망 사건이 좀 있어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하네요. 네. 예,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책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오토바이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명칭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오토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사무장님 사건 정리해 주시죠. 이장수 씨는 10년 전 로이어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차량을 운전하고 있느냐는 보험사의 질문에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고 오토바이는 운전하고 있지 않다고 체크했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장수 씨는 은퇴 후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로이어 보험사에 이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장수 씨는 오토바이를 탄 지 2주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아내 김순희 씨는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미 계약을 했는데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상해보험 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조항이 있고요. 상법에서는 통지 의무라고도 합니다. 법에서는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해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 위험이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 이게 상당히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런 건가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보험 약관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을 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자가용 운전을 하다가 영업용 운전을 하게 된 경우,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사안이 바로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구매해 사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약관에 바로 또 규정이 되어 있네요. 보험 가입 이후에라도 오토바이를 사서 계속 타고 다니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네. 만약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알릴 의무 위반으로 지금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약관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 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은 이륜 자동차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을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시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고 이를 설명해주지 않으면 위 조항을 적용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보험 계약자의 알릴 의무도 있지만 보험사가 이를 또 알려줘야 하는 의무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험자의 설명 의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상법과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 청약서상의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 보험자가 이런 보험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일반인들도 오토바이를 운행을 하게 되면 뭐 관을 등에 지고 다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험에 대한 인식은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오토바이를 샀다고 내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알려야지라고 연결은 잘 안 되거든요. 충분히 보험 가입할 때 설명만 했다면 연결이 될 텐데, 그죠?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의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해서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약관 조항은 설명 의무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사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느냐, 못 네.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쟁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판결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드라마 사례의 경우는 어떤지, 자, 이장수 씨가 상해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보험사에서 그러한 설명을 들었을까요? 네, 그런데 드라마 사례의 경우는 일반적인 쟁점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사안입니다. 오. 아니 들었냐 안 들었냐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또 다른 특이한 사안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드라마 사례에서는 이장수 씨가 은퇴한 후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나서 상해보험을 가입한 로이어 보험사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이륜차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네네. 이 이륜차 보험 가입 사실로 10년 전 가입한 상해보험에 관련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보험사에서 상해보험도 가입을 했고 이륜차 보험도 가입을 했으니까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 규정에 알려야 한다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긴 사안인데요. 네. 약관과 상법 어디에도 어떤 방식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장수 씨는 같은 보험사에 지금 이륜차 보험을 가입해서 오토바이를 사용한다고 알린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장수 네. 씨의 아내 김순희 씨는 남편이 이륜차 보험을 가입한 사실 자체로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륜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통지의 의무는 있는데 그 통지의 방법을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보험사에서도 딱히 반박을 할 여지가 없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보험사는 상해보험과 이륜차 보험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고 위 부서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륜차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상해보험에 대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공유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보험사면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이 사람이 언제 어떤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너무 억지스러운데요? 그렇죠. 사실 보험 설계사가 다르면 그럴 수 있다고 어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사실 그건 그쪽 내부 사정, 내부 시스템이 안 된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항변을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억지입니다. 네, 보험사의 주장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판단한 과거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판결 궁금한데요. 과거의 대법원 판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해당 대법원 판결은요, 공무원이었을 때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이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면서 같은 보험회사에 영업용 화물차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피보험자가 이후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보험금을 청구했었고 이에 대해서 보험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따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생명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와 자동차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피보험자의 직업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각 부서가 당연히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야. 어쨌든 그렇게 과거의 대법원 판결까지 들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김순희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상해 사망 보험금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보험사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약 10년 전에 선고된 판결로서 현재 보험사의 전산 작업 수준과 그에 따른 데이터 관리 능력을 감안해 보면 이미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드라마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사한 사건에서 1심 판결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상속인들이 패소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 부서 간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증거들에 집중해서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이야, 그럼 항소심 판결이 바뀌었다는 것은 김순희 씨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꽤 높은 편이겠네요. 네, 과거보다는 확실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선고된 판결을 활용하신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래도 승소안이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입니다. 순희 씨가 어떻게 또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요. 순희 씨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김순희 씨 안타까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보험사와의 갈등으로 더욱 마음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그간 보험사와 주고받은 서류를 잘 정리하셔서 보험금 청구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